안녕하세요 여러분, 또케빈입니다. 2025년 2월 초 오픈AI에서 딥 리서치라는 기능을 출시했습니다. 곧 출시할 O3 모델을 활용해서 검색하고 추론하여 결과를 내놓는 모델입니다. 현재 챗 GPT에서는 O3 미니 버전만 출시된 상황입니다. O3 모델이 얼마나 뛰어난지 간접적으로 알아볼 수 있는 테스트가 있습니다. AI를 평가하는 Humanity Last Exam이 있습니다. 여기서 O3 미니 성능이 최근 화제가 됐던 딥식 R1을 능가했다고 합니다. 또한 O3 기반의 딥 리서치는 이 테스트에서 압도적인 성능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O3 기반의 챗GPT 딥 리서치 기능을 테스트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챗GPT 딥 리서치만 써보는 게 아니라 비교해볼 몇 가지 서비스를 가져왔습니다. 구글 제미나이는 2024년 12월에 딥 리서치라는 기능을 출시했습니다. 먼저 출시된 만큼 저는 종종 써보고 있었습니다. 또한 무료 AI 에이전트로 알려진 젠스파크에서도 딥 리서치라는 기능을 지난 1월에 출시했습니다. 딥 리서치 기능은 무료로 하루에 한 번만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새롭게 출시한 챗 GPT 딥 리서치와 기존에 있던 제미나이의 딥 리서치, 젠스파크의 딥 리서치 기능을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챗 GPT의 딥 리서치는 현재 프로 모델에서만 쓸 수 있습니다. 프로 모델에서도 한 달에 100회라는 제한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플러스나 팀 플랜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해준다니까요. 프로 모델을 사용하지 않는 분들이라면 조금 기다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사회초년생을 위한 계좌 관리 및 재테크 방안을 한번 리서치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롬프트는 이런 식으로 구성을 했는데요. 사회초년생을 위한 계좌관리 및 재테크 방안을 추천해주세요. 상황을 간단히 요약해보았습니다.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까 20대 후반의 월 평균 소득이 70만원이라고 하길래 그대로 가져왔고요. 주택이나 자동차 없고 대중교통으로 출퇴근하고 혼자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고정 비용이 약 150만원 정도 발생한다고 가정을 했고요. 50만원 정도 적금을 들고 있다고 가정을 했습니다. 고려사항으로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적금을 들었기 때문에 바꿀 의사가 있는 것으로 가정을 했습니다. 또한 목돈 마련을 위한 의사, 그리고 위험 부담에 대한 의사가 5대5 정도 있다라고 가정을 했고, 코인 투자는 너무 리스크가 커서 제외하는 것으로 가정을 했습니다. 이 똑같은 프롬프트를 챗 GPT 딥 리서치, 제미나이 딥 리서치, 젠스파크 딥 리서치에 각각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이 챗 GPT 화면인데요. 프로 플랜을 구독하고 있다면 여기에 심층 리서치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 버튼을 클릭하고 프롬프트를 입력하게 되면 이 심층 리서치와 대화를 할 수 있게 됩니다. 프롬프트를 줘보겠습니다. 제 나름대로 프롬프트를 구조화하고 정보를 줬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챗 GPT의 딥 리서치 같은 경우에는 저에게 더 구체적인 사항을 이렇게 되물어 봅니다. 저는 여기에 맞춰서 더 구체적인 사항을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챗 GPT가 저에게 물어본 질문에 제가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내 집과 결혼자금 마련하기 위해 돈을 모으고 싶고 5년 내로 좀 결과를 얻고 싶고 주식은 잘 모르니까 ETF, 채권, 펀드 등 전문가의 판단에 맡기고 싶다. 그리고 1,000만원 이상이 되면 대출을 받아 집을 월세에서 전세로 옮기고 싶다.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혜택이 많다는데 잘 몰라서 걱정이다. 이런 것들을 추가로 지침으로 넣어줬습니다. 챗 이렇게 리서치를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조금 걸리니까 리서치를 하는 동안 제미나이와 젠스파크에도 똑같은 프롬프트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이 제미나이 화면입니다. 이 제미나이도 다양한 모델이 있는데요. 저는 오늘 사용할 1.5 프로 with 딥 리서치 이 모델을 사용할 거고, 여기에 똑같은 프롬프트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제미나이 같은 경우에는 챗 GPT와는 다르게 이 연구 과정대로 진행을 하면 될지 저한테 허락을 받습니다. 그래서 연구 시작 한번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젠스파크 화면입니다. 이 젠스파크에서도 딥 리서치 기능이 있는데요. 이 젠스파크에서는 왼쪽 에이전트를 클릭하시고 심층 연구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이 심층 연구에 똑같은 프롬프트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젠스파크도 마찬가지로 저한테 어떤 식으로 작업을 할지 기획을 한 다음에 이대로 연구 시작을 해도 될지 물어봅니다. 연구 시작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업 과정을 한번 돌아가면서 살펴보겠습니다. 챗 GPT 딥 리서치 같은 경우에는 이 작업 과정 영역을 누르게 되면 오른쪽 활동에서 챗 GPT가 어떻게 작업을 하고 있는지 살펴볼 수 있는데요. 챗 GPT가 어떤 식으로 작업을 기획하고 어떤 키워드를 검색하고 어떤 페이지를 참고하고 그 페이지에서 어떻게 정보를 얻었고 그 다음으로 어떤 작업을 하게 될지 구체적으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꼼꼼히 읽어보면 굉장히 구체적이고 사람과 닮아있다는 느낌을 줍니다.
살펴보는 동안 약 4분 만에 이렇게 보고서가 하나 나왔는데요. 사회초년생을 위한 종합재테크 전략이라는 제목으로 보고서가 작성이 됐고요. 제가 입력했던 조건들을 앞에서 제시해주고 이에 맞춰가지고 계좌 분리 방안, 고금리 적금 활용 방안, 간접 투자 방안, 청년 우대 금융상품 활용 방안, 전세 자금 대출 전략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통장 분리 전략으로 월급 통장, 생활비 통장, 저축 투자 통장, 비상금 통장으로 나누는 것이 좋다라고 하고 있고요. 더 높은 금리의 적금 및 목돈 마련 방법으로 여러 가지 방법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저축은행의 적금 상품은 시중은행보다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위험이 조금 높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정부 지원 목돈 마련 적금인 청년 도약 계좌를 활용해 보라고 합니다. 청년 도약 계좌는 만 19세에서 35세 청년이 5년간 최대 월 70만 원씩 납입하면 만기 시 약 5천만 원의 목돈을 모을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한 상품입니다. 라고 이런 항목들을 제안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주택 청약 저축도 고려해야 한다. 간접 투자를 통한 안전적 자산 증식에 대해서도 인덱스 펀드, 채권형 펀드, 밸런스 자산 분배 펀드 등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고요. 밑으로 내려가서도 청년 대상 우대 금융상품 및 혜택 활용형,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 청년 내일 채용 공제, 청년 희망 적금, 저도 처음 발견하게 된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고 구체적인 수치를 언급하면서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전세 자금 대출 활용 전략, 목돈 1,000만 원 이상이 모았을 때 청년 전용 버팀목 전세 대출이라는 게 있고요. 중소기업 취업 청년 전세 대출이라는 게 있고, 그리고 전세 대출의 팁 같은 것들, 결론 및 실행 체크리스트 해가지고 마지막으로 위에서 나왔던 것들을 간결하게 다시 정리해주고 있네요. 생각보다 결과물이 좋고요. 저도 이 청년 영역에 포함이 되지만 처음 알게 된 것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제미나이의 딥 리서치 결과입니다. 똑똑하게 돈 모으고 불리는 방법 이렇게 되어 있고요. 앞에서는 이런 조건들을 언급해 주면서 공감을 해주고 있고요. 목표 설정을 하라고 하네요. 그리고 계좌 관리 시스템 구축, 이 내용은 겹치는 것 같습니다. 예산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된다. 카드 활용 전략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수치나 카드를 명시해주고 있지 않아가지고 조금 막연한 느낌이 있습니다. 재테크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야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구성하면 좋을지 그런 항목들이 나와있지 않아가지고 조금 아쉬운 것 같네요. 예적금, 안정적 기반 다지기, 26주 적금이나 토스뱅크의 자유적금이 시중보다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건 알겠는데 얼마나 높은지 그런 것들이 잘 안 나와 있고요. 초보 투자를 위한 ETF 펀드, 다양한 펀드가 있다. 초보 투자자도 쉽게 접근할 수 있다. 부동산, 장기적인 자산 증식, 청년들을 위한 다양한 부동산 금융상품을 이용하여 내 집 마련의 꿈을 앞당겨 보세요. 어떤 상품들이 있다라고 설명을 해주지만 챗GPT 딥 리서치에 비해서는 설명이 다소 부실한 감이 있습니다. 결론, 꾸준한 노력으로 만들어가는 풍요로운 미래 라고 하고 100개의 웹사이트를 봤다고 웹사이트의 목록을 이렇게 나타내 주었습니다. 나쁘진 않지만 챗GPT가 제공하는 구체적인 수치, 비교 분석에는 조금 못 미치는 것 같습니다. 젠스파크가 제공해준 2025년 사회초년생을 위한 금융 전략 및 관리 방법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를 마인드맵 형태로 이렇게 시각화해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꽤나 긴 목차를 생성해 주었고요. 서론, 사회초년생으로서 재무 목표를 이해하는 것은 재정적 성공을 위한 첫걸음이다. 사회초년생 재테크 방법, 재무 목표를 설정해야 된다. 재정 상황을 분석해야 된다. 적절한 금융상품을 선택하기 위해 비교 검토해야 한다. 이런 것들을 해주겠죠? 사회초년생 금융 전략, 재무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비교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 포트폴리오 어떻게 할지 중요하다. 자산 관리 어떻게 할지 중요하다. 뭐뭐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지 말고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설정하면 좋은지,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해왔는지 같은 것들을 구체적인 정보로 나열해줬으면 조금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사회초년생 투자관리 방법, 금리 비교를 이렇게 해주는 거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키움 예스 저축은행이 4.3으로 가장 높다. 이렇게 구체적인 수치와 함께 상품명을 명시해주는 거는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예측하는 것도 중요하다, 필요하다. 조금 막연한 느낌이 듭니다. 효율적인 예산 관리 방법,
뭐뭐 해야 된다, 뭐뭐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멘트가 너무 많고 구체적인 항목이 조금 적게 나와서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일을 시키는 인간으로서 제 상황에 바로 적용할 만한 어떤 인사이트를 제공해주는 보고서를 원했는데요. 지금 젠스파크의 보고서 같은 경우에는 저한테 이런 것들을 더 고민해봐야 한다고 고민거리를 더 주고 있기 때문에 아쉬운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비즈니스 사례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2025년 한국의 관광 트렌드를 조사하고 여기서 비즈니스 기회를 탐색하는 실무에서도 까다로운 주제를 가져왔습니다. 한국인을 주요 타겟으로 설정을 하는 비즈니스를 검색해 볼 거고요. 현금 2억 원으로 시작할 수 있는 사업, 그리고 1년 안에 바로 수익화가 가능한 그런 비즈니스를 한번 탐색해 달라고 요청해 보겠습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챗GPT 딥 리서치와 구글 제미나이 딥 리서치, 젠스파크 딥 리서치에 각각 요청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챗GPT 딥 리서치에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을 이렇게 저한테 되물어 보고 있습니다. 되물어 주는 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생각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상당히 좋다고 여겨지는데요. 저는 막연하게 그냥 조사해 달라고 했는데 챗GPT가 더 구체적인 사항을 저한테 되묻고 이 부분에 표현을 하기 위해서는 제가 고민을 할 수밖에 없고 고민을 하는 과정에서 제 생각이 구체화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국내 여행 전반으로 살펴달라고 했고 온오프라인 상관없이 예산과 시기만 맞으면 된다고 했고, 그리고 서울 경기도와 제주도 중심으로 하고 절 연령을 포괄하는 가족을 타겟으로 하고 싶다, 이렇게 작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제미나이와 젠스파크의 경우에는 저에게 이렇게 되묻는 경우가 없고 작업 승인 요청만 하기 때문에 작업 승인만 눌러서 똑같은 프롬프트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약 8분의 시간이 지나고 챗GPT가 이렇게 보고서를 하나 작성해 주었습니다. 2025년 국내 관광 트렌드 및 가족여행 비즈니스 기회 탐색. 먼저 2025년 국내 관광 트렌드에 대해서 분석을 해줬습니다. 가족여행 및 여행 패턴의 변화, 다세대 가족여행이 흔하며 어린이의 영향력이 커져서 전 세계적으로 부모의 70%가 자녀의 관심사를 여행지 결정에 반영하고 있다. 이런 흥미로운 검색 결과가 나오네요. 체험형 관광과 로컬 경험, 현지 문화를 체험한다, 로컬리즘을 추구한다, 웰니스 힐링 여행, 웰니스 관광시장 규모는 2025년 조 1276억 달러로 급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구체적인 수치까지 잘 보여주고 있네요. 지속 가능성과 기타 트렌드 등을 이렇게 수치를 기반해 가지고 정보를 정리해 주었습니다. 제가 서울 경기도와 제주도 중심으로 비즈니스를 탐색하라고 했기 때문에 서울 경기도 관광지 및 발전 가능성 지역 분석을 이렇게 해주었습니다. 서울의 주요 관광지는 이런 데가 있다고 하고 경기도 및 인근 주요 관광지도 이렇게 있다. 이렇게 수도권 근교에 새로운 관광지들이 있다고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제주도의 주요 관광지 및 유망지역 분석을 해주고 있고요. 코로나 기간 여행이 어려워지면서 제주도는 국내 여행객들로 문정성시를 이루었지만 최근에는 과잉 관광에 따른 피로감과 물가 상승 등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가격 대비 만족도에 의문을 표하는 경향이 있다. 그 비용이면 차라리 일본을 간다. 정말 생생한 의견을 잘 반영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발전 가능성이 높은 제주 지역 및 새로운 시도, 로컬 콘텐츠를 개발해야 한다. 친환경 지속 가능 관광을 추진해야 한다. 그리고 제가 타겟으로 했던 가족 관광객이 어떤 것들을 선호하는지 이런 것들도 분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가족 관광객은 안전성과 편의성을 최우선으로 한다. 가족 맞춤 숙소를 선호한다. 가족이 함께 즐길 거리를 선호한다. 굉장히 자세히 정리를 해주고 있죠. 최종적으로 2억 원의 예산, 그리고 1년 내에 바로 수익화 가능한 가족 관광 사업 모델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사업 컨셉, 이 지역의 가족 관광객을 위한 맞춤형 여행 서비스를 제안한다. 패밀리 로컬 익스피리언스 플랫폼으로 현지 체험형 여행 패키지 여행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온라인 플랫폼에서 예약할 수 있고 오프라인 현지에서 검증된 체험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도록 O2O 여행 커머스 모델이다. 주요 타겟은 국내에 거주하는 30, 40대 부모 세대. 서비스 콘텐츠는 테마별 가족 여행 패키지를 판매한다. 예를 들어 서울 문화체험 2박 3일, 기술 활용 및 플랫폼 특징, 운영 계획 및 예산 활용, 실행 일정, 수익 모델과 1년 내 수익화 전망, 차별화 및 성공 전략,
최신 트렌드 반영 효과, 결론 및 기대 효과. 제가 굵직한 것만 읽었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제목만 이렇게 읽었는데요. 생각보다 많이 놀랍습니다. 청년 재테크 방안을 알려달라고 했을 때보다 훨씬 더 놀라운데요. 청년 재테크 방안은 웹상에 돌아다니는 정보를 취합해서 저한테 묶어서 제공해주기만 했다면, 지금 이 과제 같은 경우에는 웹서치를 하고 그걸 기반으로 비즈니스 제안을 하는 건데요. 비즈니스 제안을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사업계획서를 쓸 때 시장 조사하고 내 사업 구성원들 어떻게 자원 분배를 할 것이며 기간은 어떻게 가져갈 거고 예산 분배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들까지 다 고려를 해야 하는데요. 완벽하진 않지만 이렇게 실행 일정과 운영 계획 및 예산 활용까지 어떻게 하면 좋을지 초안을 잡아준 것이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상당히 놀라운 결과입니다. 이번엔 제미나이가 준 답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조사 보고서와 설문조사, 전문가 인터뷰를 보고 대답을 했다. 2025년 한국 관광 트렌드, 혼행의 진화, 캠핑 열풍, 웰니스, 워케이션, 펫핌족. 챗 GPT 결과와 겹치는 부분도 있지만 겹치지 않는 부분도 있어서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해외여행 트렌드, 이런 것들은 조금 아쉽다고 볼 수 있겠네요. 챗 GPT 같은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항을 저한테 되물어봄으로써 제가 더 생각할 여지를 주고 생각을 좁혀주면 그 좁혀준 것에 대해서 더 깊게 답을 해주는 반면, 제미나이의 결과는 일단 여행이라는 카테고리를 잡아놓고 국내 여행, 해외 여행 모두를 포괄해서 조금 얕게 답변해주고 있습니다. 여행객의 소비 패턴 변화, 기술 도입 트렌드, 2억 원 예산으로 1년 안에 수익화할 수 있는 비즈니스 아이템, 위에서 조사했던 대로 트렌드에 맞춰가지고 1대1로 대응해주는 그런 식으로 비즈니스 아이템을 구조화해주고 있습니다. 시장 규모, 수치가 나왔으면 좋겠는데 급성장하는 시장, 뭐 이렇게만 나오고 있네요. 수학 분석 이렇게 프레임워크로 적어주는 거는 좋습니다. 다만 표가 제대로 표현이 안 된 거는 아쉬운 부분이네요. 수학 분석을 해주긴 하는데 이 수학 분석도 굉장히 얕은 수준의 분석이라서 아쉬운 면이 있습니다. 예상 수익 및 손익분기점 계산, 이런 것들 챗 GPT의 결과와 비하면 조금 막연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미나이의 결과도 물론 나쁘진 않지만 또 막연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또 국내 해외 여행을 모두 포괄했다는 점, 하나씩 깊게 보는 게 아니고 여러 개를 얕게 보고 있다라는 느낌을 주고 있고, 수치나 어떤 아이디어의 인사이트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네이버 맛집 블로그 많이들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이버 맛집 블로그를 했을 때 우리가 어느 정도의 수익을 기대할 수 있을까 한번 리서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맛집 블로그를 하는 입장으로서 굉장히 궁금한데요. 전업과 부업 맛집 블로그를 구분해서 기대 수익을 조사해달라고 할 거고요. 전업과 부업 맛집 블로거의 차이, 하루에 노동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전문성은 얼마나 차이 나는지 한번 살펴보고 싶고, 블로그를 키우는데 들이는 비용, 돈이나 시간 같은 것들이 있겠죠. 그리고 블로그 규모마다 기대할 수 있는 수익이 어떤 종류가 있고 그 각각의 수익이 규모가 어느 정도 큰지를 한번 살펴보고 싶습니다. GPT에게 프롬프트를 넣으니까 이렇게 답변을 해줬는데요. 특정 국가 또는 지역을 기준으로 조사해야 할까요? 라고 물어보는 거 보니까 제가 네이버 맛집 블로그라는 키워드를 안 넣었었네요. 네이버 맛집 블로그로 고쳐서 다시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라는 키워드를 넣어서 다시 요청을 했는데요. 조사를 진행하기 전에 구체적인 사항을 이렇게 또 물어봅니다. 가볍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블로그만 고려해달라고 했고, 모든 종류의 수익 모델을 고려해달라고 했고요. 네이버 블로그의 규모는 방문자 수를 기준으로 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블로그를 키우는데 드는 비용과 노력도 모든 비용과 노력을 고려해달라고 했습니다. 제미나이와 젠스파크에도 똑같은 프롬프트를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맛집 블로그 운영 수익 분석이라는 제목으로 리포트가 왔고요. 전업 블로거와 부업 블로거의 차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루 노동시간과 포스팅 빈도, 인기 블로그는 하루에 8시간에서 10시간이나 작업한다. 하루에 4-5개의 글을 올린다. 부업 블로그는 2-3시간 정도 할애한다. 매일 최소 1개 포스팅을 해야 한다. 콘텐츠 전문성의 수준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 수익 안정성 및 지속 모델, 지속 가능성. 전업 블로그의 경우는 수익이 일반 월급처럼 고정적이지 않다.
블로그가 망하면 어쩌지라는 불안감이 따른다. 부업 블로거는 수입이 기반이 되기 때문에 수입이 적거나 변동이 있더라도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적어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다. 블로그 성장 과정의 비용 및 노력. 초기 투자 비용. 블로그 자체는 시작 비용이 크지 않다. 촬영 장비에 투자할 수 있다. 몇만원 선에서 시작하거나 수백만원까지 늘어날 수 있다. 운영 비용. 취재를 위한 식사 비용 정도가 든다. 시간 투자. 장시간의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다. 초기 3에서 6개월은 블로그 최적화 기간으로 불리며 방문자가 적더라도 최대 50개의 콘텐츠를 채워 넣는 것을 목표로 한다. 방문자 수에 따른 수익 모델 분석. 네이버 애드 포스트. 단가가 높지 않아 트래픽만으로 돈을 벌기 어렵다. 1일 방문자 1000명당 약 1000에서 3000원의 수익이 난다. 체험단 협찬, 광고 제한. 초보 블로거도 신청 가능한 체험단이 있다. 무료로 받는 재가로 블로그에 글을 쓰게 된다. 제가 지금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물 지원은 엄밀히 말해 수익은 아니지만 월 수십만원 상당의 식사 비용을 아낄 수 있어서 간접 수익 효과가 있다. 직접적인 광고 수익으로는 협찬 광고인데 이는 업체로부터 원고료를 받고 글을 쓴다. 일반적인 맛집 블로거의 협찬 단가는 3만원에서 5만원 선이 많다는 후기가 있다. 제휴 마케팅. 제품 구매 링크를 삽입하고 판매 일정 수수료를 받는 방식이다. 강의나 유료 콘텐츠 등을 블로그 밖의 수익 기회도 있다. 네이버 알고리즘 노출 전략 및 인기 블로그 사례. 네이버 블로그 알고리즘 팁 굉장히 자세히 나와 있고요. 인기 블로그 사례 및 수익 규모. 월 1000만원 이상의 황성원님, 세수하면 이병헌. 6년간 단 하루도 빠짐없이 포스팅했다. 이렇게 사례까지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제미나이가 제공해준 보고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맛집 블로그의 운영 방식 및 수익 구조, 광고 수익, 협찬 수익, 제휴 마케팅이 있다. 대체로 겹치는 내용이 있고요. 다만 구체적인 수치, 얼마 정도 기대할 수 있다 라는 것들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전업 부업 맛집 블로거 무엇이 다를까? 이렇게 표로 주는 거는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또 시트로 내보내게 하면 내 구글 시트로 이 표의 결과를 바로 받아볼 수가 있어가지고 이런 부분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맛집 블로그는 경쟁이 치열한 분야이기 때문에 차별화된 콘텐츠와 운영 전략을 통해 독자들에게 어필하는 것이 중요하다.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다. 키워드 연구를 해야 한다. 이런 일반적인 조언 같은 것들도 같이 주고 있습니다. 애드포스트 수익을 기준으로 이렇게 표를 작성해 주었습니다. 맛집 블로그 성공 사례, 실패 사례 분석. 성공 사례와 실패 사례를 이렇게 가져와 가지고 분석해 주는 거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법적 윤리적 책임 잊지 말아야. 맛집 블로그 성공 전략, 꾸준함과 진정성이 핵심. 좋은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요. 제가 요청한 것은 전업 부업 네이버 맛집 블로그의 기대 수익을 조사해 달라라는 내용이었는데요. 성공 전략, 윤리적 책임, 이런 내용들이 조금 불필요하게 많이 나와 있고 정작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고 싶은 내용들이 좀 짧게 나와 있어서 이 부분들은 조금 아쉬운 것 같습니다. 오늘은 챗GPT에서 새롭게 출시한 딥 리서치 기능을 알아보면서 다른 서비스의 딥 리서치 기능과 비교해 보았습니다. 결론을 말하자면 결과물의 전문성이나 접근 방향, 양에서 챗GPT 딥 리서치가 압도적으로 우수했습니다. 월 200달러나 지불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이 업무를 해본다고 한번 가정해 보면 좋겠습니다. 수백 페이지를 읽고 유용한 정보를 취합해서 보고서 형태로 작성하는 일은 굉장히 고된 일입니다. 대형 컨설팅 펌에선 리서치 애널리시스트, 줄여서 RA라는 직군을 따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하루 종일 하는 업무량을 챗GPT 딥 리서치는 단 10분 이내에 해내고 있습니다. 게다가 챗GPT는 불만도 안 하고요. 24시간 업무 대기를 하고 있고 언제든 해고할 수 있습니다. 이런 관점으로 생각하면 딥 리서치에 상용하는 인간의 일하기 방식이나 일자리 지변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도 딥 리서치의 강력함을 가볍게 맛보셨길 바라며 앞으로도 생성형 AI 트렌드 실무 활용 방안으로 또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